오늘의 첫 번째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자, 고민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송파구 삼전동에요. 네, 그 3층짜리 낡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네, 현재 2층과 3층은 주택이고, 네. 1층은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아, 상가주택 물건을 네. 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차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보니까,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요. 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까지 해서?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주택이 상가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주택 면적이 더 크면은 주택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 건물을 팔게 되면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상가주택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거주용 아파트도 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셨는데 원래 갖고 계시던 건물이 과연 주택으로 잡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세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우리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좀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상가주택 하나 갖고 계신 거고 거주하는 집 갖고 계시면 상가주택에는 거주는 하셨어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거주는 아, 안 거주는 안 하셨다고? 하셨고 예, 그럼 예. 이건 혹시 언제 취득을 하셨을까요? 취득 일자가 1997년이고요. 아, 네네. 그러면 네.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은 언제 취득하셨어요? 거주는 2018년 1월 19일. 아, 2018년 1월 19일이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2018년 1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아까 송파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 이 2주택 같은 경우는 일시적 대체 취득이 가능한지를 보면 얘를 먼저 취득하셨는데 얘를 팔겠다고 하신 거고 두 번째 집이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를 봤을 때 3년 안에 파시면 되시거든요. 3년이면은 아직 이제 2020년도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남아 있어요. 혹시 이 건물 얼마에 그러니까 사시겠다고 하시던가요? 금액. 지금 그 상가주택 말씀. 네네. 시가 지금 30억 정도. 보고요. 30억. 저희들의 취득가는 4억입니다. 아, 4억이요?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대체 취득 인정 못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3년 안에 파시면 되시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거주주택 얘를 취득한 시점부터 이 아이를 3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당은 되실 것 같고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하고 두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층이 주택이고 한 층이 상가이기 때문에 기존 세법은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하고 상가에 해당하는 면적하고 있으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봤어요. 네, 시청자님이 지금 의문을 가지신 거는 주택과 상가가 있을 때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는데 그게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인데 얘는 지금 이미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시점이 2022년이에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 2022년부터 주택 면적이랑 상가 면적이랑 있을 때 주택을 주택으로 보고 상가를 상가로 보면 사실 비과세 되시는 분은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시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뭐냐면 2022년부터 되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님은 당연히 2021년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거주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이 되시면은 거주 요건이 붙어요. 예. 비과세는 맞는데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원래는 오래 거주하고 한 개 갖고 있으면은 최대 80%까지 혜택을 보는데 거주를 안 하면 내년부터는 30%까지밖에 혜택을 못 보세요.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분을 하실 거면은 내년보다는 올해 하시는 게 장특공제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궁금했던 부분이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서 양도세를 정산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좀 올해 안에 매도를 일시적 이가구 혜택을 받는 기간 내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세무사님의 의견이었고요. 세무사님 그렇다면은 이제 상가 주택이면서 이게 주택의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네. 상가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도 네네. 어떻게 그 기간 내에 좀 바뀌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한가요? 어떤가요? 근데 그거는 기존 세법에도 주택이랑 상가랑 했을 때 주택이 크면 주택이고요. 네. 상가가 더 크면 얘는 그냥 상가고요. 그냥 얘는 상가고. 그냥 주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도 똑같이 이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요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상가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또 이렇다는 거 뭐 참고하실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